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이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을 주도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서울 강북을 출신 박용진입니다. 예, 의원님. 지금 본회의장에서 나오시는 길입니까? 본회의가 이제 끝나서요. 예. 그래서 한 60여 개 정도 법안을 이제 통과시켰는데. 예. 아이고,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고, 저희 정기국회도 곧 이제 마감인데. 예. 박용진 3법은 지금 언제나 통과되나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예. 오늘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됐다고 오늘 기자들한테는 그게 뉴스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이 국민정서를 알 건데도 한유총이 이렇게 광장에서 네. 오늘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르바이트까지 동원했다고 하네요. 왜 이렇게 저항을 하는 겁니까, 한유총은? 글쎄요, 저는 진짜 걱정이 뭐냐면 유치원 관련해서 투명한 회계 그리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 박용진 3법이 통과를 지금 이 상황에서 하지 못하면, 예. 국민 여론이 이렇게 뒤를 받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면, 총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또 뒤로 이 사안이 밀리면 밀릴수록, 절대 박용진 3법이 통과되는,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는 일은 아마 불가능하게 될 거다, 통과되기 어려울 거다,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속이 지금 바짝바짝 타들어가거든요. 이분들은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자기들의 사유재산이 침해가 된다거나, 예. 국가에 헌납을 해야 된다거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박용진 3법에는 사유재산과 관련된 실자도 없고요. 예, 예. 헌납과 관련된 실자도 없어요. 예. 이분들이 하신 말씀은 다 가짜뉴스라고 하는 걸 교육부에서도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의 말씀을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예. 지금처럼 그냥 유치원 회계에서 자기들의 생활비를 갖다 쓰고, 예. 또, 심지어는 명품백을 써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예. 이러한 엉터리 회계 처리를 그대로 그냥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예.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들이 유치원 운영을 위해서, 가지고 온, 건물과 땅에 대해서 정부가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 얘기는 자신들이 개인 사업자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예. 자기들의 사업을 위해서 자신들이 재산을 투자하든지 부동산을 투자한 행위에 대해서 그걸 정부가 임대료로 그거를 보상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주장이 없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더 이상 그런 주장을 하실 게 아니라 국민들 시선에 맞게 국민들의 어떤 기준에 맞게 회계 투명성을 좀 받아들이시고 유치원 운영을 보다 공공성이 맞도록 좀 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왜 이렇게 저항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거든요. 솔직히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립유치원이 공공기관입니까?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상 그리고 예. 유아교육법상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갖는 공공성은 당연히 가져야 되는 예. 거죠. 예. 그러나 이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애초에 사립유치원을 제가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예. 땅과 건물은 본인이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학교 운영 혹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전제로 해서 인가를 내준 거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은 마치 국가가 강제로 학교 운영을 위해서 이거를 수용한 것처럼, 강제 예. 수용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면서, 헌법을 언급해 가시면서, 사용료를 내라. 정부가 세금으로 우리를 좀 지원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 학교는 공공적 성격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헌법의 23조로 알고 있는데 그 예. 헌법 규정에 따른 해석은 강제성을 띌 때 예. 국가가 공공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해서 일정한 피해를 침해하게 되었을 때는 일정하게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지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개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동원한 재산에 대해서
그거를 보상해 주는 경우는 법률 체계에도 맞지 않고 그런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러네요. 예. 이번에 한유총이 우린 유치원도 학교니까 해줘라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사립학교가 엄청 많잖아요. 예.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도 사립학교들이 많고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도 다 그러면 보상해줘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근데 한유총이나 이 사립 유치원들은 뭐 결국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인지 또 이해가 되겠는데, 그럼 자유한국당의 미온적인 태도는 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또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제가 답답한 건 이분들이 이 추운 날씨에, 이 싸늘한 여론과 시선을 그냥 다 온몸으로 받으면서 이렇게 나와서 예. 1인 시위도 하고 강화문 한복판에서 집회도 하는 거 다 자기들 주머니를 위해서 예.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전부 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그렇죠. 예. 약속하고 국회의원 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지금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한유총 입장만 대변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을 받고 계시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입장도 좋아요. 자기들이 법안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법안을 내야죠. 어제도 안 내고, 오늘도 안 내고. 그래서 지금 법안이 발의돼서 법안심사소위에 와 있는지 2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논의할 수 없다. 자기들이 법안 가져오기 전에는 자기 뜻으로. 이렇게 하면서 시간만 자꾸 보내는 거. 그러니까 대체 법안을 지금 내지 않은 상태인가요?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안 냈습니다. 예. 그럼 한유총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로비라고 하는 건, 원래 국회의원들은 이야기를 들어야죠. 이익단체든 개인이든 국민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야 딱히 표현할 말이 없어서 그냥 로비라고 했는데. 의견을 전달하거나 정책을 전달하거나 이런 건 다 이제 로비 활동의 일환이니까. 저는 그런 활동은 한유총이 한 거는 다 알죠. 한유총 비대위원장 이덕선 씨가 국회에 와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찾아다녔다고 하는 보도도 있었고, 또 이분들이 국회에서 한유총과 함께 자유한국당이 토론회라고 하는 형식의 집회도 열어가지고 일방적으로 박수도 쳐주고 대변하겠다고 약속도 했고,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의 걸 보면 한유총이 주장하는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국민 여론, 박용진 3법을 지지하는 80% 이상의 이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국민 여론은 눈에 안 보이고 한유총에 이 동원할 수 있는 어떤 동원력, 표 조직력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시는 건 아닌가 이런 자꾸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유치원의 70%가 사립 유치원이니까 표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니까. 이거 동네에서 선거 치러야 되는 동네 국회의원들은요. 하여간 표 100표만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사실은 심장이 덜컹덜컹하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 아이들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정도면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거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필요한 일이면 감당하고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근데 요건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이 박용진 3법이 이제 통과가 되고 이러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립 유치원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이런 거는 좀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규모 200명 이상이 넘어가는 대형 유치원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소규모의 경우에 박용진 3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유치원 원장님 혼자서 거의 운영하거나 혹은 한 명 정도의 교사만 있는 채로 운영하게 될 경우에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서 제대로 기입하고 관리하고 이런 게 가능하겠냐고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교육당국이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또 학교 운영, 그러니까 유치원의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지원들이나 재정적 지원, 인적 지원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교육당국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회계 투명성이 보장이 돼서요. 밑빠진 독이 물 더 이상 새지 않도록 밑빠진 독에 이걸 구멍을 메우는 역할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밑빠진 독에다가 물 부어주겠다는 우리 국민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계 투명성을 보장해서 밑빠진 독에 밑을 메우고 나면 더 지원을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회계 투명성이야말로 사립 유치원에 대한
그 지원, 그리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 이런 부분들의 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인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유치원 원장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건 뭐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이거 끝을 좀 봐야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의원님? 네. 예. 네. 조금 다른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논란이 지금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데 이 민주당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미온적이에요. 물론 뭐 이해찬 대표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저도 걱정스럽기는 합니다만 예. 제가 아침에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재벌 문제 때문에 하고 또 오후에는 또 유치원 관련해서 박용진 3법 관련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거의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하루 종일 정치 국감을 이끌고 계시죠, 진짜. 예.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어쨌든 지도부가 빨리 무슨 결정을 내리든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이 상황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상황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고 해서 이 일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잘 고민하리라고 봅니다. 기자들이 제일 궁금한 건 왜 그러느냐 이거거든요. 왜 이렇게 지금 빨리 여러 가지 결단을 못 내리실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법안 심사 소위에 들어가서 이 걱정하랴, 유치원 공공성화 폐지에 들어가서 회의하랴, 제가 사실 거의 정신이 없는 상태라서요. 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지도부가 잘 판단하기를 저도 촉구하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면. 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